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토 분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차단에서 나토 분쇄로 전략적 목표를 수정했고 이를 위해 북한과 병력 조달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러시아와 대규모 분쟁에 대비해서 징병제 부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독립 언론인이고 저명한 지정학 분석가 페페 에스코바르가 크레물린의 전략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나토를 비무장화하고 분쇄하는 것이고 러시아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기에 도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에스코바르가 제시한 러시아가 나토를 분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집행위원장이 러시아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서방 엘리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이고 러시아가 서방에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대화 상대를 찾는 것조차 포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럽 확대는 끝이 없습니다. 독일의 국제수지 흑자의 핵심 요소였던 독일의 산업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과 다양한 EU 국가들이 초고가의 미국산 LNG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1년 전 노드스트림 1, 2의 폭파로 미국이 얻은 전술적인 승리의 핵심입니다.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미국 나토의 전쟁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미국 궤도에 가두어 미국 무역과 투자를 위해 러시아로 향하려는 그들의 계획을 차단한 미국의 놀라운 군사적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농업국가 우크라이나의 절반 이상을 현재 몬산토, 카길 및 듀퐁이 소유하고 있고 적은 비용으로 가장 부패한 환경에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자는 파괴되었고 이제 몬산토가 전체 GMO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곡물이 EU의 농업 및 식품 시장을 완전하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학의 마라 칼린이 인정했듯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재활용이 필요한 낡은 무기들의 묘지입니다. 블랙락, 뱅가드 및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EU가 구매하려는 모든 것의 현물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가격은 때때로 이전보다 20배 높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아니라 립오프, 베껴먹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에스코바르는 크레물린의 전략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나토의 비무장화와 분쇄로 확고히 확립되었고 러시아가 느리지만 확실하게 거기에 도달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러시아의 역사적인 영토가 해방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도네스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의 헤르손 지역과 통일 1주년을 맞아 러시아의 영토에 더 많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추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개 지역 주민들은 1년 전 국민투표에 참여해서 조국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메드베데프가 토요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썼습니다. 그는 이번 선택이 역사적인 정의일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의 단결과 그들의 엄청난 의지와 헌신의 상징이 됐다고 말했고 키예프 정권이 파괴되고 역사적인 러시아 영토가 적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모스크바의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러시아에게는 더 많은 새로운 지역이 생길 것이다. 라고 그가 썼습니다. 푸틴은 지난 토요일 연설에서 새로운 영토의 통일은 의식적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힘들게 승리한 진정으로 대중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금요일 푸틴이 서명한 법령에 따라 가을 소집을 통해서 의무 복무를 위해서 13만 명의 청년을 추가 징집할 예정입니다. 18세에서 27세 남성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모집될 예정이지만
이번 징병으로 들어온 새로운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투에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크레물린궁은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침리안스키 육군 동원부 차장은 브리핑에서 추가 동원 조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푸틴의 국가군 전투병력을 115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징집병은 우크라이나 전투가 아니라 새로이 통합된 도네스크 및 루안스크 지역과 자포로제 및 헤르손에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나토 분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훈련된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북한과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회담한 이후 북한에서 발견된 러시아의 미스터리 비행기가 워싱턴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항공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인용해서 예정이 없던 러시아군 VIP 비행기가 이번 주 초 평양에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틀 동안 북한 수도에 머물렀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그 목적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 고위 국방 대표단을 수송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행기 꼬리 번호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지 불과 며칠 뒤 지난 8월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것과 동일한 항공기임을 가리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러시아군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고 여러 번 비난해 왔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고위 국방 대표단 방북은 단지 탄약 거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나토 분쇄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북한의 병력을 조달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13년 현재 이미 3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파견돼 있다고 집계했는데 실제 규모는 이보다 많은 5만 7천 명 규모로 파악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제대 군인 출신이라 따로 군사훈련이 필요 없고 러시아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쉽사리 전투병력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자유일보는 이들이 작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토 분쇄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북한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징병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미 육군대학의 학소지 최근호에 A Call to Action: Lessons from Ukraine for the Future Force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미국이 대규모 분쟁에 돌입할 경우 매일 3,6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800명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논문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미국이 5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단 2주간의 대규모 집중 전투만으로도 이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병력 손실을 감당할 대규모 병력을 충원하려면 징병제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